한 기업이 정말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으로 가면 아찔한 추락이고 다른 한쪽으로 가면 눈부신 비상이죠. 왜 우리는 지금 바로 이 기업의 행보를 주목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그 조 단위의 거대한 도박 현장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려면요. 먼저 이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전기차 캐즘이라는 현상입니다.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던 전기차 시장에 갑자기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한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매일같이 사람들이 줄을 서던 대박 맛집에 갑자기 손님 발길이 뚝 끊겨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차가운 현실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기업에 그대로 직격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12.65%.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전기차 시장이 가장 꽁꽁 얼어붙었던 시기 이 회사의 핵심 공장이 돌아가던 가동률입니다. 100%를 꽉 채워 돌아가도 모자랄 공장이 겨우 12%만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심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이 회사를 버티게 한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 힘의 뿌리는 이 회사가 걸어온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말이지요. 이 회사의 시작은 우리가 옛날에 쓰던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과감하게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끝에 지금은 2차 전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최첨단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거죠. 바로 이 변신의 DNA야말로 이들의 첫 번째 저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의 무서운 집중력입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80%가 오직 2차 전지 양극재 딱 하나에서 나옵니다. 물론 지금처럼 전기차 시장이 추울 때는 이게 그대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 회사의 진짜 비장의 무기입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최고의 셰프가 자기 농장에서 직접 키운 가장 신선한 재료로 공급받아서 요리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 회사가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쫙 공급해주니까 품질도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도 갖추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완벽한 구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냉정하게 숫자를 통해서 이 기업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때로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지금의 상황을 전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파란색 막대, 바로 매출인데요. 2023년에 정점을 찍고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저 빨간색 선,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즉, 실제로 회사가 벌어들인 돈인데요. 2024년부터 정말 가파르게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물건은 파는데 남는 게 없어진다는 신호. 이건 기업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실제 숫자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2023년 정점 이후 2024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죠. 특히 저기 맨 오른쪽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의 감소폭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익이 줄어든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미래를 향한 거대한 투자에 있습니다. 미래에 전기차 수요가 폭발할 걸 대비해서 말하자면 왕복 10차선 고속도로를 미리 쫙 깔아두듯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은 건데요.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서 빌려온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과 1년 만에 빚이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늘어난 빚은 고스란히 이자 부담으로 돌아왔죠. 전년과 비교해서 무려 10배 넘게 불어난 이자 비용이 힘들게 벌어들인 이익을 빠르게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회사의 미래는 정말 극과 극 두 갈래길로 뚜렷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기회와 위기라는 그 두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손에 쥐고 있는 패가 딱 이렇습니다. 한 손에는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다른 한 손에는 회사를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과연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할까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런 그림입니다. 길었던 전기차 시장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오는 거죠. 그러면 미리 준비해뒀던 이 거대한 공장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엄청난 성과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미 확보해둔 원가 경쟁력과 전 세계 판매망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시장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반면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암울합니다.
만약 전기차 시장의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진다면 야심차게 지었던 그 멋진 공장이 이제는 돈만 줄줄 새는 거대한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부담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주 오랜 기간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2026년 코스모 신소재가 마주한 이 딜레마, 이걸 바탕으로 우리만의 마지막 진단을 한번 내려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코스모 신소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미래 기술의 심장이 될 바로 이 제품에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건 것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던진 거대한 승부수입니다. 결국 우리의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쏟아부은 이 조 단위의 투자는 과연 미래 성공으로 가는 황금 티켓이 될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너무나도 벅찬 그저 비싼 청구서로 남게 될까요? 아마 그 정답은 오직 시장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흥미로운 기업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